6만 평방미터, 2만여 평에 이르는 거대한 운동장터에는 건물 철거에 사용되는 다양한 중장비들이 총동원됐다. 철거 현장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장비는 집게 모양의 크러셔. 파쇄 장비인 이것은 벽이나 관중석을 집게로 잡은 후 좌우로 비틀며 뜯어내는 데 쓰인다. 회전은 할 수 없는 대신 힘이 센 고정식 크러셔는 콘크리트 더미를 한 입에 부숴버린다. 게다가 부서진 콘크리트 속에서 재활용할 철근만 쏙쏙 골라내 단단히 말아다지는 기능까지 한다. 예전에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옛날에는 주로 햄머 이런 거로다가 깼어요. 건물을 깨고, 그러고 사람이 손 한마 이거로 깨고, 그래가지고는 산소 절단기 그거로다가 철근을 하나씩 잘라가지고 싸서 그렇게 하고서는 그거를 옮겼다고요. 사람의 힘으론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을 중장비는 한 달 반 만에 완료했다. 지금 중장비는 부수거나 세우거나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서해안에 들어설 새 조선소 건설 현장. 비탈을 깎아 털을 다지는 기반 공사에는 다양한 건설 중장비들이 동원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 해도 굴삭기와 불도저. 기다란 팔을 휘두르며 흙을 퍼담는 굴삭기는 중장비의 대표 명사. 우리에겐 굴삭기를 처음 만든 포크레인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굴삭기는 운전석과 엔진이 있는 몸체에 붐, 암, 버켓을 연결해 자유롭게 움직이며 땅을 파거나 흙을 퍼담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몸체와 암을 연결하는 붐은 자체 무게를 지탱하는 지지대이자 동시에 큰 힘을 내는 동력원이다. 붐과 버켓을 연결하는 암은 이름 그대로 팔이다.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며 땅을 파는 핵심적인 굴삭 작업을 수행하는데 암의 용량으로 장비의 크기가 표시된다. 암의 끝에 달린 버켓은 흙을 파내고 퍼담는 삽이다. 단순한 구조를 가졌지만 굴삭기 안에는 기계공학의 핵심 기술이 숨겨져 있다. 굴삭기가 엔진과 기어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원동력은 실린더에 있다. 이 이론은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파스칼이 발견해 이른바 파스칼의 원리라고도 불리는데, 밀폐된 공간에 담긴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는 것이 기본 원리. 관의 작은 부분을 작은 힘으로 밀어도 반대편 큰 부분에서는 큰 힘이 생기게 되므로 이 압력을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큰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이나 작은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이나 같게 되고, 작용하는 힘은 압력의 단면적을 곱한 것이므로 단면적이 큰 피스톤에는 아주 큰 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 압력은 2기압 정도인데 중장비에서 사용하는 압력은 350기압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압력이
피스톤에 작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힘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러한 큰 힘을 이용해서 중장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굴삭기 엔진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압력을 만들어내고 이 압력이 각 부분에 장착된 실린더에 가해지면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 더 큰 힘을 만들어낸다. 이때 실린더의 A 유입구에 오일을 흘려보내면 피스톤 역할을 하는 로드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B 유입구로 흘려보내면 로드가 반대쪽인 위로 움직이며 상하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오일로 압력을 전달하는 유압 실린더가 굴삭기의 핵심 부품. 실린더를 각 부분에 장착하면 원하는 곳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유압의 원리는 굴삭기뿐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타이어 교환 시 차체를 들어올리는 유압잭이나 브레이크 페달, 후드, 트렁크문 개폐 장치 등이 그것이다. 버켓 실린더의 상단부에 작동유가 공급이 되면은 피스톤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린더의 로터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버켓이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버켓의 상부에 연결된 실린더가 늘어나면 버켓 안으로 접혀 들어가며 차체를 퍼담고 실린더가 줄어들면 버켓이 밖으로 제껴지며 차재를 쏟아낸다. 유압 실린더는 굴삭기의 버켓뿐 아니라 흙이나 자재를 밀어내는 불도저의 삼날과 흙을 퍼담는 로더 삼날의 움직임에도 마찬가지로 이 유압 실린더 작동이 그 역할을 한다. 또 화물을 운반하는 지게차의 상하 운동과 앞뒤 기울임도 만든다. 이처럼 유압의 힘은 대부분의 중장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압력의 힘을 발생시킬 때 공기나 물이 아닌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의 경우에는 유압하고는 다르게 힘이 가해졌을 때 부피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부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해진 힘을 100%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압류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온에 따라 얼거나 증발하며 실린더를 녹슬게 하는 물과 달리 오일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 효율적인 압력 전달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유압 실린더의 원리를 알면 굴삭기 운전은 비교적 간단하다. 유압을 보낼 부분과 방향을 결정하면 된다. 운전자의 오른쪽에 있는 기어를 좌우로 조작하면 버켓 실린더의 오일 방향이 결정되며 버켓을 오므렸다 놓을 수 있고 앞뒤로 조작하면 부음을 움직일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부음과 암, 버켓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운전자의 숙련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운전자 왼쪽의 기어는 암을 관장하며 굽혔다 폈다를 조정한다. 좁은 공간에서 화물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지게차의 경우 지게의 등 부분에 장착된 실린더의 밑부분으로 유압류가 공급되면 실린더 속의 로드가 상승하면서 지게가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실린더가 내려올 때는 위쪽에 또 다른 오일 유입구가 필요 없이 중력의 힘에 맡겨서 하향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연료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유압의 힘은 중장비뿐 아니라 우리 생활 현장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중 재미있는 곳이 폐차장이다. 자동차 한 대를 종이 접듯이 간단히 구겨버리는 이 폐차기의 원리도 유압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를 공구로 파쇄하고 분해하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유압의 힘으로 눌러주면 쉽고 깔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무서운 힘은 상부에 설치된 2개의 유압 실린더에서 나오는데 각각 5톤씩 10톤 이상의 압력이 가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유압의 힘에 의해 더 강해지고 편리해진 중장비들이 우리 앞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